중수염하고 맹장염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중수염이 맞는 말이고, 바깥에서 이렇게 광고를 봐도 맹장 수술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중수염에 대한 수술이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 맹장이라는 부위는 중수가 달려있는 대장의 시작 부위를 우리가 정확하게 맹장이라고 그러는데 혼동을 해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맹장 수술이 아니고 중수 절제술로 표현하는 게 일단 정확한 표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맹장이 꼭 터지기 전에 수술을 꼭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초반에 복통이 시작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체한 듯한 증상, 그 다음에 약간 몸살 감기 같은 근육통이 있을 수 있고, 약간 발열감 이런 것들이 있고, 걸을 때 약간 배가 좀 불편한 느낌, 이런 것들이 먼저 있다가 배가 아픈 부위가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경우는 대부분 24시간에서 48시간 지나면서 생기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와도 장벽이 약간 흐물흐물해져서 이미 천공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 중수염 때 진단받는 경우는 한 10명에 한두 명, 1명 정도 아마 될 거고, 대부분은 경증으로라도 약간의 천공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며 나오는. 그래서 그거를 임상적으로는 미세 천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자체에 천공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제 환자분들은 내가 터졌었나요? 이러고 이제 반응들이 많이 달라져요. 근데 그거는 절대 걱정할 필요 없고, 그 정도 경증의 미세 천공 정도는 수술 후에 회복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니까 터졌다 안 터졌다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병원은 좀 특성상 거의 한 80%는 주변 대학병원에서 진단이 이미 된 환자분들이 오기 때문에 자료들도 다 가지고 오시고 해서 맞습니다라고 확인해드리고, 보통은 24시간 내에 수술을 해드립니다. 뭐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와서 야간에도 수술을 하고 있고, 외래로 이제 처음 복통이 있어서 온 환자분들은 다른 복통의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과에서 진료를 보고 초음파나 CT, 혈액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중수염이 진단이 되면 바로 입원을 하고, 전신마취를 하는 데 있어서 금식은 필수니까 8시간 이상 금식이 된 게 확인이 되면 수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증 수치가 관리가 잘 되면 수술 안 할 수도 있다. 이건 이제 아주 초기 중수염 때 얘기인데, 우리가 중수염을 진단할 때 의사분들조차도 염증 수치가 안 높으면 중수염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백혈구 수치, 특히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 확진을 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백혈구 수치가 안 올라 있다고 해서 중수염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외과 의사가 배를 촉진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게 한 70%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약간의 더 확진에 도움을 주는 게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 있느냐를 확인하는 건데, 올라가 있지 않다고 해서 의사들조차도 아니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임상에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염증이 아주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 백혈구 수치 정상인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보이니까 배를 만져보고 의심이 되면 초음파나 CT를 찍어서 도움을 받아야 돼. 같이 진단하는데 그런 모든 방법들을 통틀어서 확진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맹장염 수술을 하시는 병원들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2000년 중반만 해도 오히려 복강경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개복을 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정도로 그랬던 분위기가 한 10년 사이에 이제는 개복하는 병원에서 개복하기 싫어서 복강경하는 병원을 찾아다니는 쪽으로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술이 복강경 수술이 된 상태고, 현재도 맹장염이 심한 경우에는 개복들을 하는 병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염증이 심할수록 복강경 수술을 하면 시야도 더 좋고 배안을 우리가 식염수로 세척하기도 더 용이하고 해서 장점들이 있습니다. 복강경이라고 하면 단일공, 구멍을 배꼽에 하나를 뚫고 하는 단일공 수술이 있고, 3개 내지 심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4개 정도도 추가로 더 구멍을 뚫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단일공은 사실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단일공을 하는 수술 기구의 특성상 지름이 많이 크기 때문에 배 안에 그게 들어가려면 배 안에서 피하층 밑에 있는 근막이 많이 열려야 돼서, 봉합을 하고 나면 수술 직후에 환자가 통증이 많이 심하고 일단은
단일공에 대한 이제 긴 연구가 없이 그 단일공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그 수술 부위 쪽으로 탈장이 생기는 거에 대한 확신들이 없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그 환자들이 탈장이 생기는 경우들이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열리면 아주 크게 열리고 염증들이 생기고, 그게 또 하나 뭐냐면 말 그대로 단일공이기 때문에 염증이 심한 경우에 배 안에 있는 세척하고 남은 물들 이런 것들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줘야 되는데 그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공인 경우에는 봉합을 해버리고 그 주머니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추가적으로 구멍을 더 뚫는 경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병원 홍보상으로 단일공이라고 홍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배액관들을 넣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단일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거기에 배꼽 부위에 탈장이 생길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습니다. 흉터가 잘 안 보인다는 장점은 이제는 장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멀티포트로 여러 개 구멍을 뚫는 경우도 배꼽 상처는 나중에 찾아보면 거의 안 보이고, 아래쪽에 추가로 뚫은 구멍도 치골 상방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하면 속옷을 입었을 때 안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편한 말로 그냥 비키니도 입을 수 있다 나중에 이렇게 환자분한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경험이 많은 외과의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중수염은 단일공을 하는 자체를 내가 안 한다가 아니라 솔직히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학회에서도 차원에서 단일공을 그렇게 막 하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지는 않아요. 그냥 몇몇 센터에서 병원 홍보 목적으로 단일공을 하고 있고, 환자분하고 코드가 맞았을 때 그 단일공을 하는 건데, 솔직히 염증이 심한 중수염인 경우에는 단일공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지금까지 강동구의 청병원 병원장 외과의사 조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